그 다음에 뭐야 이거 강은교 거가 좀 실려있군요. 강은교가 실려있네. 강은교는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시인이고 남편도 시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강은교는 허무주의적인 시를 좀 썼고요. 살면 뭐야 뒤질 거 뭐 이런 식으로의 허무주의를 많이 썼고요. 그 당시에는 이 강은교의 시가 시험에 잘 안 나왔어. 여자야 안 나왔는데요. 남편이 조금 강은교보다는 조금 사회 비판적인 의식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강은교도 의지적인 시를 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은교의 시에 보면 다 이제 현실 비판적인 거, 초기에 허무주의적인 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강은교는 현실 비판적인 시를 쓰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긴 일어서라, 풀아 이렇게 나왔군요. 힘들어. 일어서라, 풀아라고 실렸네. 풀이라는 건 우리 문학적으로 풀은 어떻게 써요? 뽑아도 다시 나죠? 그죠? 전국 어디에도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문학적으로 풀은 뭘 상징할까? 그렇죠. 얘는 바로 민중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민초 이런 말 하잖아. 풀초자 써서 민초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일어서라 라고 했으니까 풀의 어떤 재건, 풀의 어떤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원하나 봐요. 어디 한번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상황의 틀에 맞춰서. 자, 지금은요 온통 빗물이 장난 아닙니다. 엄청 옵니다. 그 다음에 흰눈도 엄청 쏟아졌습니다. 흰눈도 엄청 쏟아졌어요. 풀의 입장에서는 잘 자라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빗물과 흰눈이 잔뜩 하다 보니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이고 힘든 부정적인 상황인데 이 풀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즉 민중은 연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연대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땅에서는요 땅에서는 도움을 줄 텐데 땅에서는 뭘 줄까? 풀에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뭘 줘요? 거름을 주겠죠? 땅에서는 거름이 풀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이 뭔데? 충분한 양분이 되어주는 거잖아. 그죠? 얘가 양분이고 결국 도움을 준다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연대를 하는 겁니다. 풀이라는 것은 땅과 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 위에 하늘에는 다른 뭐 있어? 구름송이들이 있습니다. 구름송이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름송이들이 얘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중과 연대하는 모습이야. 구름송이들이라든가 뭐 하늘 뭐 이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뭐냐면 이상, 꿈, 뭐 희망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상을 설정하고 그 이상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 내가 맡은 바 꿈이 있으면 꿈이 내 하고자 하는 일을 더욱더 근접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풀들은 점차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연대를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동그라미겠죠. 점차 풀은 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 풀이 바람들이 슬쩍슬쩍 일기 시작합니다. 즉 그전에는 바람 한 점 없다가 연대하고 풀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바람이라는 건 긍정이야. 바람들이 생긴다는 건 이건 변화의 조짐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 바람만 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점점점 자랍니다. 처음에는요 7, 8명이 진행하던 것이 그게 맞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계속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다시 꿈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써요? 아주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서 밀려온답니다. 즉 민중들의 연대가 점점 커지겠죠. 즉 민중은 작게 시작해서 소수와 연대를 하면서 점차 힘을 부풀려 가고 있나 봐요. 자, 그래서 하지만 이게 민중의 속성이긴 하지만 현재는 어떠냐면요. 현재는 실눈 뜨고 있는 것들이 돼요.
실눈 뜨고 있는 것들이랍니다. 즉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민중은 조금 해서 세력을 부풀려가서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힘을 부풀릴 때인지 아닌지 지금 파악하고 있나 봐. 바로 뭐냐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눈 뜨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제 언제든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그래? 그러면 이 간슬개가 이렇게 연결했다면 우리도 그냥 이거 한 작품만 배울 수 없잖아. 연결하면 이거야. 민중의 속성인데 우리 수특에도 민중의 속성이 나온 게 있어요. 민중이라 함은 가지고 있는 큼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그냥 무조건 발휘되는 게 아니야. 적절한 상황을 만나면 그 민중의 힘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걸 다뤘던 수특 작품이 있어요. 뭐 있지? 김용택의 섬진강은 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민중이 커다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적절한 바람을 만나고 적정한 온도를 만나면 그죠? 이성부의 누룩이죠. 그죠? 적정한 바람과 온도를 만나면 어떻게 써요? 좋은 술이 돼서 냄새가 펄펄 퍼지죠. 그러니까 걔와 연결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얘는 연결시킨다라면 사실은 뭐의 유사냐면 이성부의 누룩의 연계가 되겠죠.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설명하는 것은 민중이라는 것은 자, 얘들은 적절한 바람, 온도 이것이 추구되면 어떻게 써? 냄새가 퍼지죠? 냄새가 퍼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민중들이 적정한 이런 도움이 있다 보면 그 쌓이면 폭발적인 힘을 내죠. 그런 의미에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성부의 누룩의 연계가 강윤교의 일어서라 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 자, 그러면 나 작품 한번 볼게요. 일어서라, 풀아, 명령적 어조를 통하여 의지와 신념을 표현했다. 뭐 이런 말 쓸 수 있겠지? 어라, 아라가 명령형 어미니까 의지, 신념을 표현했다, 뭐 소망을 강조했다. 이딴 말 만들면 되잖아. 일어서라, 풀아, 반복을 통하여 뭐 신념과 의지를 강조했다. 다 되지? 땅위, 걸음이란 걸음을 다 모아. 걸음과 연대하죠. 땅속에. 구름송이, 하늘, 구름송이들 다 끌어들어. 하늘에 있는 구름송이와 연대를 합니다. 근데 이 구름송이들은 뭐 어떤 민중의 어떤 목표, 희망, 이상, 이런 것들이야. 끈질긴 뿌리라는 건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웬만한 시련에 안 쓰러져. 긁힌 얼굴로 다양한 시련과 고난을 겪어오나 보죠. 빛나라 너의 터지는 목청 어영자 천지에 뿌려라. 천지에 뿌려라는 건 역사의 주체가 되자 이런 겁니다. 그죠? 늘 당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돼야지. 이제 부는 바람들 동그라미 됐죠? 변화의 조짐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너희의 숨소리가 지나온 겁니다. 너희들의 숨소리가 모여서 변화의 조짐이 생겼어.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꾸는 꿈들, 이제 바뀌었죠. 그 꿈들이 점점 꿈들이 커지는 겁니다. 전부 너희 몸에 맺혀 있던 것, 저기 바다의 집체에 반한 파도도 너희가 이파리를 스쳐왔다. 즉 민중의 손이 안 담겼습니다. 역사의 변화 이런 것들은 민중의 손을 거쳐왔대요. 너의 이파리를 스쳐왔다. 너의 그림자 만지며 왔습니다. 일어서라 풀아, 일어서라 풀아. 이 세상 숨소리 빗물로 쏟아진다면 빗물 세모치기예요. 빗물이라는 시련이 있다면 빗물을 마시고 그대로 어떻게 고통을 견뎌. 흰눈으로 펑펑 퍼부은다면 흰눈 세모. 가슴 한아름 쓰러지는 풀아. 영자 어영자 빛나라 너희 죽은 듯 엎드려 실눈 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눈 뜨고 있다는 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룩이 나온 게 어디 있냐면 우리 수특의 96이 누룩이야. 저기가 자 수특 96쪽으로 슬쩍 연계가 될 수 있겠어.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성부의
누룩이 이때 슬쩍 나온다고 그랬지? 이성부의 누룩이 여기에 슬쩍 나와 있어요. 그래. 이성부의 누룩은 됐고, 누룩이 있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그 뒤쪽에 보시면 정의성 작품이 실려요. 이성부 누룩시키면서 정의성 작품이 같이 실려요. 96쪽에. 뭐였냐면, 어른 강을 건너며. 어른 강을 건너며라는 시가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아버지 아니야. 그건 결빙의 아버지고.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얼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아유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밑에는 강물이 막 흘러가죠. 그러면서 졸졸졸 물소리를 갖고 위에다 올려주잖아. 야 아직 안 끝났어. 흐를 수 있어. 보내주잖아. 그걸 누가 받아들여? 풀이 받아들이잖아. 그게 이놈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이놈과 연결된다면 민중의 어떤 힘이겠죠. 그죠? 민중의 저항 이런 거죠. 연결시켜 볼게. 자, 유사. 민중의 저항입니다. 민중의 저항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유튜브 돌려보시면 정의성 특집도 한번 했어요. 쭉 언급된 게 있거든요. 그거 했던 전제하에 빠진 놈을 좀 채워볼게요. 민중의 저항 중에서 강은교 작품 하나 더 찾아볼게요. 강은교 작품 찾아볼게. 요거는 여러분 지학사 최 흔치 잘 쓰지 않는 건데 보통 다 지학사 권거를 썼거든요. 지학사 최를 쓴 다음에 있어요. 강은교가 쓴 거. 아까 위에 있던 강은교에서 찾아볼게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면 강은교니까 80년대 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80년대 그 전까지는 허무주의적인 시를 쓰다가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남편은 죽었어요. 남편을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바뀐다고 그랬죠. 그게 그 시기가 언제냐면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군부 독재 물러나라 하면서 데모들을 하겠죠. 그래서 뭐가 하냐면 사과탄 노란 꽃비가 내린대요. 자, 이거 뭐냐? 사과탄은 뭐냐면 데모할 때 보시면 이렇게 총을 들고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총 쏘서 땅 쏘서 퓨 쏘는 거 있잖아. 그거 말고 사과탄은 수류탄처럼 생겨서 진짜 사과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꽂고 다녀. 이렇게 꽂고 다녀. 그래서 이렇게 근접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과탄 빼서 실핀 뿌려서 위에다 통 던져요. 그럼 어떻게 해서 위에서 뽕 터져서 이렇게 떨어져요. 노란 체류가스가 떨어지는 거야. 체류가스가. 근데 우리가 수류탄 같은 거는 철이 가늘게 나눠지면서 사람을 찌르는 거잖아. 얘는 겉에가 고무야. 그래서 이거를 휘웅 던지면 고무가 뻥 터져. 그래서 고무 맞으면 아프기만 하고 많이 다치지 않아요. 그래서 체류가스가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근접 상황에서 막 밀고 들어오다 체류가스가 터지니까 눈매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류탄 노란 꽃비는 현재 민중들의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것을 억압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자, 이런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역시. 김씨도 아니야. 기역시. 얘하고요. 그다음 누가 만나냐면 지은 양이 만납니다. 데모 현장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왜 익명으로 처리했는지 우리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그죠? 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만났다가 아니라 기역씨와 지은 양이 만났대요. 그죠? 그럼 익명으로 처리한 건 뭐야? 우리가 기역씨 하면 어떻게 써? 남자 중에서 어떻게 써? 기역에 들어가는 이거 내 얘기인가? 다 되겠죠? 김씨, 강씨, 또 뭐 있냐? 고씨. 뭐? 군씨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걸리잖아. 그죠? 지은 양 하면 정씨, 조씨, 전씨. 뭐? 또 이상한 거 적사죠. 어쨌든 이런 것은 뭐냐면 보편화시키는 겁니다. 보편화시킬 수 있죠? 그죠? 우리 모두, 그죠? 일반화시키는 거죠. 얘가 얘기하고 싶은, 강은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지금 현재 민중의 저항은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처음 만났는데 그 데모 현장에서 관계가 심화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제 데모 현장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야, 내가 기혁씨고요. 옆에 지은 양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가다가 어떻게 해서 옆에 사람 보겠죠? 거기서 서로 이마를 봅니다. 얘는 누구지? 얘는 누구지? 뭐 이렇게 이마를 보는 거야. 이마를 처음에는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써요? 막 어깨동무를 합니다. 그래서 연대 이렇게 어깨동무해서 앞으로 막 가죠. 어깨동무 하는 이유는 뭐야? 도망치지 말라고. 잡는 거야. 가지 마, 이 새끼. 잡는 거죠. 그죠? 어깨동무 하고 가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뭐냐면, 아까는 이마를 보고, 어깨를 부딪히고, 서로 간에 연대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심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마가 서로가 연대의 힘이 이만한 거라면 이제 좀 더 강해져서 이만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등뼈의 아픔을 느낀대요. 여기서는 뭐냐면 서로가 아픔을 느낀대. 데모하다가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 눕기도 하고 막 이러겠지, 그죠? 그러니까 연대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즉 민중의 힘은 혼자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점점 연대하면서 어떻게 해서 관계가 심화되면서 힘은 더 증폭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용과 똑같죠? 누룩이라든가 아니면 일어서라 풀과 똑같지, 그죠? 이 글의 제목은 뭘 것 같아요? 평화탄 노란꽃비 6글자입니다. 기읍시와 지은형. 뭐라고? 기읍시와 지은형. 그럼 5이잖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 맞췄어요. 이건 다 맞췄다고 봐야죠. 6글자인데 5글자를 맞췄어요. 기읍시와 지은양이. 기역시와 지읒 양이입니다. 맞았어요. 뭘 역시야, 그냥 찍은 건데 뭘. 아이씨. 뭐라고요? 자, 그 정도 하나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거지 않을까 싶다. 시끄러워. 뭐를 할까? 그만할까? 하나? 아쉽긴 하냐? 그럼 하나 더 할까? 하나 더 가, 그럼 하나 더 가. 야, 지금 이상한 소리 났어. 이상한 소리 났어. 강은교 나왔으니까 강은교 한번 해보자. 이거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 이거야. 앞으로 여러분의 일이니까 잘 새겨 들으면 되겠네. 시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자고요. 어차피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시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좋아. 강은교가 얘기했어요. 사랑을 하려면 침묵해야 한대요. 침묵할 것.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하려면 두 번째는 실눈으로 볼 것. 아니야. 저 최재한 저거 리액션은 다 이상해. 아니야. 실눈으로 볼 겁니다. 봐야 한대요. 침묵해야 되고 실눈으로 봐야 한대요. 그러면 뭘 침묵해야 하냐면 요건 다시 말하면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는 게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가고 싶은 사람은 가게 하고 잠들고 싶은 사람에겐 잠들게 하고요. 그렇게 서둘지 말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침묵하라는 건 얘기는 구체하면 가고 싶으면 잡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잠들고 싶으면 그거 아니다. 잠들고 싶으면 자유로우란 얘기다. 그 다음에 이게 뺄래. 자, 가고 싶으면 잡지 않고요. 서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뭐야?
그런 거. 가려고 하는데, 야, 가지 마. 너 나와의 사랑이 요거고 내가 선물을 23,200원어치 줬는데 그거 주고 가.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침묵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맨날 떠날 조짐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너 내일 떠날 거지. 너 나 떠날 거지.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사랑을 해치는 일이래요. 두 번째, 실눈으로 봐야 한대요. 자, 요거는 관음증 환자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한 꽃, 사랑의 이상 모델을 생각하죠. 내가 당신과 사랑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생각했던 아름다움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실눈으로 보라는 거야. 즉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요. 요거는 욕심을 부리지 말래요. 그 다음 내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하늘이 있었습니다. 이상, 꿈. 내가 이 여인과 이 남자와 결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무슨 집을 짓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상, 꿈 이런 것을요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 얘를 통해서 나는 뭐 백만장자가 될 거야.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무덤을 얘기하지 말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죽음까지 갈 거야. 아니야. 바뀔 수 있어요. 아니야. 강요하지 말라고요. 그죠? 어떤 죽음까지 뭘까? 유지되는 그런 사랑? 유지되는 사랑? 뭐 이런 거 강요하지 말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눈 뜨고 봐야 한대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가장 큰 하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뭐야? 내가 꿈꾸는 사랑이 된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어떤 초월적 경지? 초월적 경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초월적 경지라고 쓴 건 그렇게 이루는 건 쉽지 않은 거야. 그죠? 이게 강은교가 얘기하는 나름대로의 사랑법이었습니다. 제목은 뭘 것 같아요? 가장 큰 하늘. 내가 설명하면서 제목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뭘까요? 이게 강원교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세 글자. 세 글자 이씨.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세 글자. 사랑법. 이게 사랑법이랍니다. 오케이, 여러분은 이제 연애를 이론으로 배웠습니다. 이거 마스터할 수 있는 거? 그럼 자 도전해봐.